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우리 급수 공부를 한다거나 한자를 많이 공부하실 때 쉽게 실수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걸 좀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잘못 읽기 쉬운 한자어들이라고 그래서 한 번에 20자씩 5번 정도 해서 100자 정도 한번 해보겠는데요. 보통 낮은 급수보다 3급, 2급, 1급, 고급 급수일 때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좀 알고 있는 단어가 많다 보니까 의뢰 이렇게 읽을 거야 라고 해서 정답을 쓰거나 그렇게 읽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많았다면 오늘 영상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제가 영상을 띄워보면 여러분이 그 단어를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정답을 알려주고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잘 보세요. 맞춰보세요. 자, 뭐라고 읽습니까? 여러분 방금 제가 띄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정답은 각축입니다. 혹시 각추라고 읽지 않으셨나요? 뿔각의 쫓을 축자가 돼서 겨루고 쫓는다, 서로 이기려고 세력이나 재능을 다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각축인데 각추라고 읽는 경우가 또 다르게도 있겠지만 정답은 각축이었고요.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읽으셨나요? 자, 정답은 감쇠입니다. 거의 감살이라고 읽지 않으셨나요? 자, 훈음이 2개인 것 제가 영상 다 올려놨고 카드도 한번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는데요. 감쇠라고 해서 죽일 살자에는 가말쇠와 빠를 쇠, 덜 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쇠라는 말은 덜어서 적게 하는 걸 감쇠라는 말을 씁니다. 감살이라고 읽으시면 틀리십니다. 다시 또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정답은 갱목입니다. 혹시 항목이라고 읽지 않으셨나요? 구덩이 갱자와 나무 목자에서 우리 구덩이 안에 있는 기를 버티게 하는 통나무를 갱목이라고 합니다. 많이 흔히 보지 않는 나무긴 하지만 읽기를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두 번째 한번 풀어보세요. 자, 뭐라고 읽으셨나요? 자, 정답은 갱생입니다. 경생이라고 읽으신 분 많으시죠? 다시갱 날생이라고 해서 죽을 지경에 다다르는 걸,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는 걸 갱생이라고 합니다. 이 자 자체가 다시경, 고칠경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보세요. 자, 정답은 개시입니다. 혹시 이 개자로 읽으시진 않으셨나요? 또는 갈자로 읽지 않으셨어요? 걸개에 보일시를 써서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써서 붙이는 글이 게시입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영상, 게시 이렇게 표현하죠. 또 맞춰보세요. 자, 또 읽어보십시다. 정답은 자, 경장, 갱장 아닙니다. 경장입니다. 이게 고칠경 다시갱인데 여기서는 다시 아니 고칠 경자로 읽었습니다. 경장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고주를 고치어 매다라는 뜻에서 온 말인데요. 해이한 사물을 고치어 긴장하게 한다거나 사회적 정치적으로 부패한 모든 제도를 개혁할 때 경장이라고 합니다. 갱장이 아니라 경장이라는 거 은근히 다 맞추고 계시나요? 아니면 다 틀리고 계시나요? 이제 초반부인데요. 한번 또 맞춰보세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읽을까요? 자, 정답은 고황입니다. 혹시 고맹이라고 읽지 않으셨나요? 눈멀맹자랑 비슷하게 생겼죠? 고황이라고 있는데요. 기름고자의 명치 황자라고 해서 심장과 횡명막 사이에 있고 병이 그 속에 생기면 낫기 어렵다고 해서 고황이라고 우리 사자성어에 천석고황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보는 겁니다. 맹자로 하려면 이 아랫부분이 눈목자가 돼야 됩니다. 달월자이기 때문에 명치 황자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또 맞춰보세요. 자, 뭐라고 읽을까요? 자, 정답은 교준입니다. 아니, 교사입니다. 다 교준이라고 읽지 않으셨어요? 이게 들어간 보통 준발음인데 부추길 사자입니다. 우리가 남을 선동하고 못된 일 하는 걸 교사하다고 한다거나 형법상 범위를 갖지 아니한 사람을 부추겨 죄를 하게 하는 걸 교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죄라고도 하지요. 준 아니라는 거 또 맞춰볼까요?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읽을까요? 정답은 구두입니다. 다 구독이라고 읽지 않으셨어요? 글귀 구자에 읽을 독자에서 단어 구절 뒤에 부호를 붙이는 걸 구두점이라고 하죠. 이건 읽을 독자에 구두두자라는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제가 여기 구두두라고 바꿨어야 되는데 읽을 독이 아니라 구두두. 글귀두, 읽을 두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두두. 읽어보실까요? 네, 답은 구절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귀절이라고 하는데 귀자는 없어요. 글귀 구자에 마디절자를 써서 말이나 글을 여러 토막 나누는 것을 구절이다. 이럴 때 읽으시면 되겠어요. 또 해볼까요? 뭐라고 읽을까요? 중반부 맞습니다. 맞춰보세요. 9A입니다. 다 구득이라고 읽지 않으셨어요? 얻을득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잡을 구자에 꺼릴 애자, 꺼릴 애자는 원래 이렇게 쓰는 게 원자인데 이렇게 좀 바꿔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자로 좀 썼고요. 꺼리끼거나 얽매이는 걸 구애되다. 어떤 거에 구애되다. 이렇게 구애되어서 뭘 못하다, 얽매여 있다 이런 말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구득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자 한번 볼까요? 읽어보세요. 자, 답은 귀감입니다. 혹시 구감이라고 읽지 않으셨어요? 거북 귀자고요. 거북 귀에 구 발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귀감이라고 해서 거북 귀와 거울감자를 써서 거북이 등과 거울을 뜻하는 말인데요. 거울을 보면 우리 모습 그대로 보이죠? 거북이 등은 옛날에 점괘를 썼을 때, 점괘 볼 때 썼던 거여서 그 점괘가 나오는 대로 사람들이 행했다고 해서 본보기가 되었다고 해서 이런 말을 그래서 귀감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바로 또 나왔는데요. 얘가 뭐라고 읽을까요? 답은 균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거북 귀가 터질 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북이 등 껍질이라는 뜻이어서 균열 이렇게 됩니다. 거북이 등에 있는 무늬처럼 갈라져 터지는 것을 균열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훈음이 두 개인 한자들을 유념 있게 보는 영상이에요. 연습도 해보시고 잘 나오는 것들, 시험에 출제하는 것들, 오답눈이 많은 것들을 제가 다 모아봤으니까 유익하실 겁니다. 끝까지 한번 보세요.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읽을까요? 자, 정답은 납치입니다. 혹시 입치라고 읽지 않으셨어요? 끌고 갈 납자입니다. 강제수단으로 사람을 데려가거나 억지로 데려가는 걸 납치됐다고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너무 쉽다고 생각하실 텐데 정답은 나인입니다. 안내자가 아니라 궁궐에서 일하는 나인 나자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네인 하셨으면 다 틀리셨어요. 읽어보세요. 자, 이자도 아마 강물이라고 읽는 분 많았을 거예요. 뇌물입니다. 자기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돈 주는 행위죠. 각각각 때문에 각 발음을 많이 하는데 뇌물내자입니다. 눈여겨보셔야 될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이것도 너무 쉽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정답은 댁내입니다. 택내가 아니라 집택, 칩택이라는 한자의 발음이 두 개를 다 같이 있고요. 높은 사람 집을 댁내라고 합니다. 읽어보세요. 쉽죠? 이거는 도약. 조조자 때문에 조약이라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오답률을 할 때 이렇게 좀 써놓고 아우 이런 말이 있었나 라고 하면 거의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띨도, 띨량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능력이나 수준 따에 있어서 더 높은 단계로 가는 걸 도약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읽어보세요. 자, 쉽자고 생각했죠? 답은 동면인데 혹시 눈한자로 보이진 않으셨나요? 자, 이자는 동면이라고 있어요. 동안이 아닙니다. 눈한자랑 좀 비슷하죠? 눈한자는 여기에 한일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겨울잠 동면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이거는 목, 정답은 탁입니다. 이게 택자 발음 많이 하죠? 그래서 택이라고 읽으신 분은 오답이십니다. 목탁이라고 해서 절에서 불공이나 예불, 경을 읽을 때 또는 식사와 공사 때 치는 불구, 목탁, 떡똑똑 하는 거 아시죠?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자, 많이 맞추셨나요? 제가 20자 정도 했는데 한번 우리 정답을 꼭 모아놓은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각축, 감쇠, 갱목, 갱생, 개시가 정답입니다. 혹 잘못 읽은 거 있었다면 잘 기억해 두세요. 경장, 고항, 교사, 구두, 구절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구에 귀감, 균열, 납치, 나인이었습니다. 뇌물, 댕내, 도약, 동면, 목탁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잘못 읽기 쉬운 한자어 배우셨는데 쉽지 않으시죠? 다음에도 한번 이런 영상 알려드릴 테니까 혹 급수 공부한다거나 일상생활에서 잘못 쓰고 있다면 바로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잘못 읽기 쉬운 한자어들 어떠셨나요? 두 번째 시간인데요. 급수가 좀 높으신 분들 또는 실생활에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도 한번 해볼 게니까 잘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읽으셨나요? 정답은 몽매입니다. 혹시 몽침이라고 읽으신 분 안 계실까요? 꿈몽에 잠잘 매자여서 잠을 자며 꿈을 꾸는 걸 몽매, 오매불망할 때 몽매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쉽지요? 자, 답은 물론인데 혹시 어미모로 읽진 않으셨죠? 물론이라고 해서 물론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또 볼게요. 읽어보세요. 이것도 쉽죠, 오늘은. 자, 이거는 반포인데 혹시 분포라고 읽진 않으셨나요?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 늙은 어미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 부모의 은혜를 갚는다. 반포지어에서 온 겁니다. 분이라고 읽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자, 읽어보실까요? 네, 답은 배알인데 배갈이라고 읽으신 분 없나요? 자, 높거나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걸 우리가 배알이라고 합니다. 벨알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갈 발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읽어보실까요? 정답은 비강입니다. 혹시 비공이라고 읽지 않으셨나요? 공따 때문에 콧속을 비강이라고 하고 입을 구강이라고 합니다. 입구를 쓰시면 그래서 강 발음이니까 조심하시고 발음이 좀 바뀌었죠. 읽어보실까요? 이거 많이 틀리는 단어인데 정답 맞추시기 힘드실지 않을까? 정답은 비색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 안일 부만 알고 계셨다면 막힐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힐 색자는 많이 아시죠? 변방새, 막힐새. 그래서 비색이라고 하면 운수가 막힌 걸 비색이라고 합니다. 안일 불자에 그 막히다 비자 뜻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아주 유용하게 잘 외워두세요. 자, 읽어보실까요? 다 아시죠? 정답은 부활입니다. 복활 아닙니다. 다시부, 살활. 한번 행하여지지 않게 된 것을 다시 하게 되는 걸 우리가 부활, 교회에서 많이 쓰는 부활절인데요. 여기에 다시부, 회복할 복, 훈음이 두 개죠. 자, 읽어보실까요? 비입니다. 분필이라고 읽으신 분 많지요? 분비할 비라는 뜻입니다. 우리 비뇨기과 할 때 비자고요. 어떤 걸 배출하는 기능 여기에 다 써놓긴 했지만 분비라는 말뭐 다 아시긴 하죠. 필 아니에요. 자, 뭐라고 읽을까요? 이것도 오답률 많은데요. 정답은 빈삭입니다. 빈수라고 많이 하셨죠? 셈 숫자에 자주 삭자, 아이고, 여기 저도 셈수라고 썼네. 자주 삭자라고 해야 됩니다. 매우 잦다 해서 자주 삭,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정답은 사치입니다. 사치할 사치할치. 필요 이상의 돈의 물건을 쓰는 걸 사치라고 합니다. 다라고 읽기 딱 좋으시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정답은 상막입니다. 혹시 색자로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찾을 색자니까요. 훈음이 쓸쓸할 막자, 동아줄 삭자, 여기서 찾을 색자 이런 훈음이 많은데 여기서는 쓸쓸할 막자로 해서 쓸쓸할 상막, 상막이라는 한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근데 이 자를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써놓은 것보다.
자, 그 다음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답은 살포입니다. 혹시 산포라고 읽으신 분 많겠죠? 이 산자가 뒤에 있는 한자가 흩어질 산이다 보니까 내가 아는 자로 많이 풀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썼다가 이런 말도 있었나 싶으면 오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액체나 기차 상태의 물질이나 약품을 공준으로 뿜어내는 걸 살포라고 합니다. 맞춰보시겠어요? 이렇게 쉬운 걸 물어봤나 싶어서 또 다르게 말하진 않겠죠? 답은 산매입니다. 밑자로 하시면 만미는 앞에가 입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산미가 아니라 산매고요. 불교에서 마음을 한 가지 일에 집중시키는 일심불란의 경지나 사물에 열중하는 걸 산매, 독서, 산매경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보세요. 너무 쉽다고 생각하실 텐데 답은 상쇄입니다. 상살이 아니란 얘기예요. 빠를 쇠자 있었고 덜 쇠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쇄, 주기를 살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반되는 것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효과가 서로 없어지는 걸 상쇄라고 합니다. 살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읽어보세요. 답은 많이 아시죠? 생략이고요. 약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략 발음이 이게 앞에 왔을 때만 이응으로 하시고 뒤로 할 때는 리을 발음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이것도 많이 틀리는데요. 답은 서거입니다. 죽었다는 뜻인데요. 거끌절자 때문에 절거라고들 많이 읽으시는데 절거라는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읽어보십시오. 답은 선영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형 발음을 많이 하죠. 영 발음이고요. 무덤 영자가 돼서 조상의 무덤이라는 뜻이 되겠어요. 읽어보실까요? 이런 자 처음 보시나요? 답은 섬광인데 모르니까 문광이라고들 많이 하시죠. 자, 번쩍이의 섬자입니다. 번쩍이는 것. 자, 마지막입니다. 읽어보세요. 이렇게 쉬운 자를 왜 읽으라고 하나? 라고 하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답은 성수입니다. 잠잘 숙자 아니고 별자리 숫자입니다. 성수. 마지막 읽어보세요. 죽일 살자가 상당히 사람 힘들게 하지요? 답은 쇄도입니다. 결론을 내자면 이 죽일 살자는 죽일 살, 가말 쇠, 빠를 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를 쇠, 쇄도하다, 주문이 쇄도하다 이런 말 쓰죠? 살도라고 하면 틀리십니다. 오늘도 몇 개 맞히셨어요? 많이 맞히셨나요? 다 맞추셨나요? 자, 오늘 배우시는 거는 자, 목매, 물온, 반포, 배알, 비강 이렇게 읽기 문제 보셨고요. 비색, 부활, 분비, 빈삭, 사칙 이런 거 보셨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상막, 살포, 산매, 상쇄, 생략 이런 단어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서거, 선영, 섬과, 성수, 쇄도 이런 자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잘못 읽기 쉬운 한자어 정리했는데 잘못 읽은 거 많으시죠? 반복해서 보시고 꼭 암기해 두시면 혹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 보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잘못 읽기 쉬운 한자어 세 번째 시간이고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이것을 실수를 좀 적게 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급수시험을 본다거나 일상생활 단어 보실 때 많이 실수하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좀 모아봤으니까 오늘도 한번 잘 맞춰보시고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 혹 틀렸다면 이런 거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요? 시작해 볼게요. 한번 보세요. 오늘도 20단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읽을까요? 읽으셨나요? 정답은 수루입니다. 혹시 술루라고 읽으신 분 없으신가요? 개술자가로처럼 보이시죠? 개술은 이점이 아니라 한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별자리 수 누각루라고 해서 수 별자리 터에 지은 누각을 수루라고 합니다.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고 처음 보셨을 수도 있고 읽기 문제에 나오는 종종 나오는 한자예요. 개술자는 한일이어야 됩니다. 점이 아니고.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읽을까요? 답은 수면입니다. 혹시 백성민자로 읽거나 눈한자로 읽진 않으셨나요? 조심하시고 잠자는 거 수면할 때 한자입니다. 수,
졸음수. 읽어보실까요? 이거 한번 연습했는데요. 자, 답은 시사입니다. 준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암시하여 일러주다. 우리 교사하다 할 때 한번 제가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이제 정확히 아셨죠? 오늘도 준이라고 읽진 않으셨겠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1급자에 나오는데요. 답은 신속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빠르신 빠르속이고요. 혹시 이걸 무릎범자처럼 봐서 범속이라고 읽진 않으셨어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 읽을까요? 아이고, 이런 자 처음 구경하시나요? 높은 급수 1급이랑 등장을 하는데요. 1급에 답은 알선입니다. 줄기간사처럼 보여서 간선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한자로 읽진 않으셨어요? 알선입니다. 돌봐줄 알자고요. 남의 일을 잘 돌도록 알선해주다 할 때 일자리 알선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특이하죠? 읽어보세요. 이것도 한번 연습했는데요. 답은 알현입니다. 여기 뒷자 때문에 났습니다. 볼견만 하시면 안 됩니다. 배올 현자입니다. 아이고 여기도 제가 볼견이라고 해놨네요. 배올 현인데요. 윗 어른을 보러 갈 때 쓰는 말입니다. 배울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쉽다고 생각하실 텐데 답은 애로입니다. 더하리 짝 때문에 igno라는 오답이 엄청 많은 한자고요. 일의 진행을 방해하는 장애를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기 보시면 더하리 짝 때문에 익 발음하기 참 좋은데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이것도 쉽다고 생각하실 텐데 답은 야기입니다. 같은 약자 들어있어서 약자로 많이 읽으실 텐데 답은 야기이고요. 무슨 일이나 사건 따위를 일으키는 걸 사건, 야기, 뭔가를 불러일으킬 때 야기라고 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이것도 쉽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쉽지 않습니다. 답은 약탈입니다. 서울경보고 경탈이라고 읽기 참 좋죠? 이런 말 없어요. 경탈. 그래서 폭력 써서 무리하게 빼앗는 걸 약탈이라고 합니다. 꼭 유념해서 읽기, 잘못 읽기 딱 좋아요. 조심하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읽을까요? 답은 역할인데 우리가 또 옛날 국어법으로 역할이라고 많이 읽으시는데 오답입니다. 벨 할자에서 우리 할부금 할 때 할자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역할이라고 하지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답은 연약입니다. 혹시 나약이라고 읽지는 않으셨나요? 자, 이거는 뭐 나약이라고 하는 한자는 저기 아래 이렇게 1급자에 나약할 나자가 또 들어 있습니다. 연자인데 혹시 수레차를 읽으셔서 차약이라고 읽으실 수도 있고 이게 연할 연자니까 잘 보십시오. 읽어보실까요? 이건 당연히 아카락은 아니겠죠? 답은 오한입니다. 미화로 춥다라는 뜻입니다. 몸에 열이 나면서 오슬오슬 추울 때 오한이라고 할 때 읽는 한자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답은 네, 이건 쉽죠. 어려운데 륙이라고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급수가 높은 사람만 하는 실수인데요. 말씀만 빠지고 뒤에 창과를 쓸 경우에 주기를 육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류예요, 오류. 자, 뭐라고 읽을까요? 답은 왜곡입니다. 혹시 안 입을 자만 보고 부곡이라고 읽진 않으셨나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하는 걸 왜곡 이렇게 읽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답은 요새입니다. 막힐 색자가 아니라 여기선 변방새입니다. 저번에 우리 비색할 때 한번 보셨죠? 중요한 곳에 구축하여 놓은 견고한 성체를 요새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 요새여서 잘 성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표현할 때 많이 쓰죠.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이고, 이렇게 쉬운 걸 읽으라고 그래 라고 하는데 틀리셨을 겁니다. 요새입니다. 유설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말씀 설자에 달랠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제 조만간 선거 있을 텐데요. 이렇게 선거하는 걸 유새라고 할 때 쓰는 새자입니다. 설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이거는 그렇죠. 음미라고 있습니다. 이지금자 때문에 금미라고 읽으시면 오답이셨습니다. 그래서 시나 노래를 읊을 때 음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읽을까요? 답은 은결,
의결이라고 합니다. 자, 의결이 아닙니다. 응결입니다. 엉길의자인데요. 이 뒤에 있는 한자 의심할 의자 때문에 우리가 엉겨 붙은 것을 응결이라고 하지 의결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겠죠? 조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답은 의연입니다. 덜손자처럼 보이는데 덜손은 아래가 조개패에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르르 버리련 써서 금품 기부하는 걸 의연금이라고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덜손 하려면 아래 조개패예요. 마지막 뭐라고 읽을까요? 이건 쉽죠? 이왕입니다. 기자로 보셨으면 오답이에요. 기가 되려면 이 꼭지 이쪽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이라는 뜻입니다. 보면 볼수록 알뜰말뜰 실수 안 하려고 해도 실수가 되시죠? 오늘은 수루, 수면, 시사, 신속, 알선 이런 읽는 거 주의하시라고 했고요. 알현, 애로, 약이, 약탈, 역할 바르게 읽는 방법은 이겁니다. 연약, 오한, 오류, 왜곡, 요새 이렇게 읽으셔야 정답이고요. 유세, 은미, 은결, 의연, 이왕 이렇게 읽으셔야 정답입니다. 오늘도 많은 지식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연이어서 올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 잘못 읽기 쉬운 한자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눈여겨서 잘 또 맞춰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무슨 자이지요? 읽으셨어요? 정답은 이사입니다. 혹시 도자로 읽으시진 않으셨나요? 무리도자가 되려면 유해가 그칠지가 아니라 흑토자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이고요. 옴길이에요. 옴길 사자입니다. 오답률이 상당히 많은 한자니까 눈여겨보시고 무리도 되려면 여기가 그칠지가 아니라 흑토입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답은 익사인데 혹시 약사라고 읽지 않으셨나요? 빠질 익자에 죽을 사자입니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익사라고 하는데 약할 약자만 보시고 약사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 약국의 약사 아니겠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거는 금 아니라 긍입니다. 자랑할 긍자입니다. 뒤에 있는 이제금자만 보고 모르니까 다 금 발음을 하시는데 긍자로 변했다는 거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전파입니다. 그런데 차례번자만 보고 또 혹시 번이라고 읽으셨죠? 전파입니다. 전하여 널리 퍼뜨리는 걸 전파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읽어보세요. 한번. 자, 답은 조치인데 얘를 빌릴 차자로 생각해서 차치라고 읽으실 수 있는데요. 차가 되려면 앞에가 사람인 변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둘조, 둘치, 이를 잘 정돈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자, 답은 악자가 아니라 오자입니다. 미워할 오로 읽으셔야지 여기에서 아까라 가면 안 되겠습니다. 증오하다라고 하는 한자네요. 눈여겨보시고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괴입니다. 귀신기자로 읽으신 분 많죠? 부끄러워하는 걸 참괴라고 하고요. 귀신기만 보고 귀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얘도 참신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점점점자로 보셔서 점신이라고 하는데 점 되려면 여기 앞에 물수변 3개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신이 아니라 참신이라는 거, 새롭고 산뜻하고 참신하다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답은 창달입니다. 그런데 뒤에 변양같이 보이죠? 그래서 양달 이렇게 읽으시면 틀리시고요. 거침없이 쑥쑥 뻗어나가는 걸 창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답은 죽일 살 나오면 이제 겁나시죠? 여기 진짜 살이에요. 이제 찌를 자자로 읽기도 하고 얘는 찌를 척자도 음이 2개인데요. 여기서는 자살이 아니라 척살이라고 있습니다. 자살이라고 읽게 되면 훈음이 있긴 있지만 스스로 죽는다라는 말과 겹치기 때문에 척살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칼 따위로 찔러 죽일 때 척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객이라고 할 땐 자로 읽어요.
읽어보시겠어요? 답은 첨단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못날 열자랑 비슷하죠. 못날 열 되려면 아래가 힘력자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는 뾰족할 첨자입니다. 열단 아니고요. 또 그 시대의 사조 유행 같은 것을 우리가 앞서가면 첨단, 첨단 산업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답은 총회인데 용용 보고 또 용해라고 많이 아시죠? 남달리 귀엽게 여기는 걸 총회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세요. 답은 추호인데요. 털모 보고 뭐라고 많이 읽으시는데 털어 코자입니다. 가을에 털을 갈아서 가늘어진 짐승털인데 짐승들이 털갈이를 하고 새로 난 털이 가을에 날 때 본 털보다 아주 얇고 가늘게 난다고 해요. 그래서 몹시 작다를 추호인데 많이 쓰죠. 추호도 거짓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할 때.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도 오답 많은데요. 답은 추도입니다. 혹시 높을 탁 보고 탁 발음하지 않으셨어요? 답은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 슬퍼하는 걸 추도라고 하죠. 또 볼까요? 자, 답은 추태입니다. 귀태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귀신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추한 행동을 하는 걸 추태라고 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이것도 이런 자도 있었나? 라고 하는데 비슷한 자 하나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충성충이고요. 슬플 애자랑 비슷합니다. 슬플에는 이 가운데가 입구예요.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충성충 있죠.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 그 자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속으로 진정으로 우러난 마음 할 때 이 충자도 쓰기도 합니다. 보통 가운데 중자 밑에 있는 충성충자는 좀 겉으로 보이는 충처럼 좀 쓰고요. 속 마음에 우러나오는 마음은 좀 이 충자를 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읽어보실까요? 답은 네, 침몰입니다. 심자로 보실 수도 있는데요. 깊을 심자의 발음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앉을 성시심할 땐 쓰니까요. 그래서 빠질 몰에서 침몰하다. 뭐 세월호 침몰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침자입니다. 심 발음이 있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답은 침술인데 이 뒤에 있는 다함자 때문에 함술이라고 읽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실수가 좀 있어요. 침으로 고치는 침술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답은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답은 탁본인데요. 이 척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넓힐 척이라는 발음이 하나 있고요. 간척지 할 때 척자로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발음 두 개예요. 넓힐 척자와 지금 보는 박을 탁자에서 탁본이라고 해서 금속에 새긴 글씨나 그림 따위를 종이에 그대로 먹물 발라서 베껴오는 거 우리가 탁본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한문교육과를 나왔으니까 선배님들이랑 같이 저희는 MT 비슷하게 이런 탁본뜨로 야외를 갑니다. 비석 많고 묘지 있고 옛날 이런 서원 같은 데 가서 거기에 비석들을 쭉 이렇게 이제 글씨 떠오는 탁본 작업하는데 목표는 탁본한다고 가고 나름 다 놀러 간 거였죠 뭐. 그래서 탁본 기억합니다.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답은 자 탐닉인데 또 여기에 보시면 약할락으로는 이제 안 하셨죠? 익사할 때 한번 배웠으니까 닉 발음으로 해야지 익 발음으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뒤로 오면 니은 발음 그대로 살려줘서요. 어떤 일에 몹시 즐겨하는 걸 탐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우리가 배우셨는데요. 자, 즐길 탐자까지 배우셨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사, 익사, 자긍, 전파, 조치 배우셨죠? 그 다음 증오, 참괴, 참신, 창달, 척살 조심하셔야 되는 단어들 많습니다. 첨단, 총회, 추호, 추도, 추태 배우셨고요. 충심, 침몰, 침술, 탁본, 탐닉 이렇게 해서 배우셨습니다. 잘못 읽기 쉬운 한자어 네 번째 배우셨습니다. 많은 것들이 좀 새로워 보이실 수도 있어요. 유념해서 잘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마지막 영상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리입니다. 오늘은 잘못 읽기 쉬운 한자어 5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20자가 아니라 14개 정도입니다. 좀 빨리 끝날 것 같긴 한데 1부에서 4부 4번에 걸쳐서 20자씩 80자를 한번 보셨습니다. 다 마치신 분도 계시고 읽을 때마다 실수하고 그렇죠? 반복해서 보시면 실수가 좀 줄어들 듯 합니다. 오늘도 한번 제가 영상을 띄우면 여러분이 단어를 한번 맞춰보시고 실수했을 때 더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오랫동안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소리 내어서 한번 어떻게 했지? 라고 좀 생각하시고 답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 잘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읽을까요? 힌트는 항상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답은 통찰입니다. 동찰이라고 읽으시기 딱 좋죠? 이 고을 동자에 밝다, 통할 통, 밝을 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밝게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걸 통찰이라고 할 때 씁니다. 동찰이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것도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답은 파견입니다. 보낼 유처럼 보여서 남길 유처럼 보여서 파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아래가 조개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견이고요. 파유라는 말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인물을 주어 사람을 내보내는 걸 우리가 파견할 때 쓰는 단어예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너무 쉽다고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답은 패북이 아니라 패배입니다. 북녘북자에 달아날 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싸움에 져서 도망치는 걸 패배라고 하지 패북이라고 읽으면 정말 큰 실수일 것 같아요.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앞에 자 2급자이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답은 패권입니다. 파권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패자, 어떤 승자의 권력을 우리가 패권을 누리다 라고 할 때 쓰는 패자예요. 조심하시고 어렵고 잘 보셔야 되겠어요. 읽어보세요. 한번 읽으셨나요? 답은 포착입니다. 재촉할 촉자로 하셔서 포촉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앞에다가 사람인변을 붙이면 재촉할 촉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포착이라고 읽으셔야 되고요. 어떤 기회를 잡았을 때 우리가 포착 이렇게 표현하죠. 촉자 아닙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이 뒤에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악자인데요. 여기는 포냐, 폭이냐가 문제였습니다. 포악하다라고 해서 산악과 악한 임금을 폭군이라고 할 때는 또 폭자지만 여기선 포악하다, 포각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앞에 있는 한자가 사나울 포도 되고 사나울 폭도 돼서 발음 두 개를 잘 보시는데요. 자, 포악이라고 읽는다는 거. 한번 이거 정말 별표하고 알아두셨으면 하는 건데요. 읽으셨나요? 답은 표지입니다. 알식자인데 어떻게 지자가 되느냐? 기록할 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시에는 표지판 할 때 지자입니다. 알려고 한다는 것은 많이 기록해 놓고 싶어서 하는 행위잖아요. 제가 2개짜리 훈음으로 다 해놨으니까 그때 한번 더 훈음이 2개인 한자어들 다 정리해 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또 카드로 달아놓고 제가 많이 표시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는데 꼭 이건 정말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겠습니까? 답은 네, 할인입니다. 저번에 역활할 때도 읽듯이 활로 읽으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 오답이고요. 일정한 값에서 얼마를 덜어내서 우리가 3개월 할인, 6개월 할인 이럴 때 그건 할부, 이거는 할인 판매할 때 할인, 활자 아니라는 거요. 읽어보시면 많이 아시죠? 이건 항복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훈음이 2개죠. 항복할 항과 내릴 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복이라고 읽으시고요. 전쟁 싸움 경기에서 졌을 때 표현하는 말이죠. 강자만 하시면 안 되는데 강림하다라고 할 때는 강자인데 여기서 항자가 되겠어요. 읽어보십시오. 답은 자, 이거 이렇게 생긴 애 정말 많지요. 답은 향락입니다. 형통할 형자로 오해를 하시려면 여기가 아들자가 아니라 이 아들자에 있는 가로가 빠진 맞추려만 쓴 형통할 형자를 썼어야죠. 형자가 아니라 아들자가 들어가면 향자입니다. 읽어보시겠어요? 답은
혐오인데 이 뒤에 있는 겸할 겸자 때문에 또 겸악이라고 많이 읽고 겸악 실수 정말 많이 할 수 있고요. 혐오예요. 요즘 뭐뭐뭐뭐 혐오감, 혐오 많이 쓰죠. 많이 싫어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자 쓰고 뒤에 겸할겸을 써서 여자들이 많은 것을 갖는 것, 가질 수 없는데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싫어한다는 뜻으로 한자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까락자가 미워할 오 발음한다는 거 좀 조심하셔서 혐오라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많이 쉽죠? 많이 보는데 얘를 또 총자로 보려면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하늘이 쫙 그어져 있어야 됩니다. 바쁠 총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호련 많이 쓰는 한자는 아닌데 또 뭐 소설이나 글 보면 호련이라는 말 상당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한글로도. 자, 마지막이에요. 자, 획수입니다. 혹시 얘를 그림화로 보시진 않으셨나요? 그래서 글자 획수죠. 마지막 읽어보십시오. 답은 뒤에가 포인트입니다. 자, 횡포입니다. 폭자로 읽으시면 안 되고 제멋대로 난폭하게 구는 걸 횡포라고 합니다. 많이 맞추셨나요? 자, 오늘 배우시는 거 정리한다면 통찰, 파견, 패배, 패권, 포차 잘 유념해 보시고요. 포화, 표지, 할인, 항복, 향락 잘 보셔야 될 겁니다. 혐오, 호련, 획수, 횡포 이렇게 잘 구분하셔서 읽으신다면 유익하게 단어 실수하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잘못 읽기 쉬운 한자어 장장 5번에 나눠서 100자 정도 배우신 것 같아요. 100자 좀 못 되긴 하지만 우리가 실수한다는 건 나만 하는 거 아니고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실수 없도록 영상 잘 보셔서 꼭 급수시험 준비한다면 꼭 합격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